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제6차 105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05신도시 내 상수도 공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오늘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전에는 추가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지 확인을 위해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참고인 조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지난 5월 2일 4차 회의 시 출석 요구한 참고인 중 2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하나건설의 109 공사팀장 소영석님,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수석감리사 정의철님, 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주식회사 오렌지 ENC의 209 공사팀장 이영주님, 주식회사 동명기술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책임감리원 김정훈님, 주식회사 평화엔지니어링 수석감리사 이선용님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해당 회사에서 퇴직한 관계로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동명기술공단 책임감리원 김정훈님을 대신하여 105신도시 단지조성공사 감리용역 당시 보조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감리 업무를 담당했던 동명기술공단의 서강신 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분을 추가로 참고인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의의가 없으므로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의 서강선 님을 참고인으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사 서강선 님은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특정 증인 및 참고인을 지명한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으신 증인께서는 마이크를 전달하여 드릴 예정이니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전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여러분은 좌석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건설 소형섭 시공자님께 공사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혹시 그 상수도관 입고 상태는 어떠했어요? 입고할 때는 저희가 PP관인데요. 양쪽에 마개를 설치한 상태로 입고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입고 상태에서 감리단 확인하고
감리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규격품이라든지 품질 상태가 이상이 없을 때 하차를 하고 임시 야적장에 야적한 상태에서 필요할 때마다 옮겨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야적했을 때 그 이게 양쪽에 다 뚜껑이 닫혀 있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본 우리 어느 자료에 보니 어느 공사장에 보니까 그렇지 않고 다 열려 있어서 그 사이로 이물질이 많이 들어간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 공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전혀 그 공사하기 전에 이물질이 들어갈 일은 전혀 없네요. 일단 그리고 부설할 때요. 부설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 감리 입회해서 네. 관을 연결할 때 이제 기존 관 네. 그리고 새로 부설하는 관의 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방금 말한 대로 그러면 입고해서 다시 확인했을 때 거기에 쌓여 있는 이물질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공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님, 예, 홍원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저 하나가설의 공사팀장님, 지금 그 우리 오윤열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육안으로 전부 확인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109, 209 전부 공구에 보면은 600mm 관서부터 몇 mm 관까지 들어갔습니까 지금? 지금 80mm까지 기본적으로 있고요. 주관은 100mm까지고 80mm, 50mm가 있습니다. 80mm, 50mm까지 있죠. 네네. 그 80mm, 50mm를 육안으로 어떻게 전부 확인했나요? 그 많은 관들을? 그 관은 소량이고요. 굉장히 소량이고 저희가 주 관로 위주로 작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신 동일한 절차로 작업은 진행합니다. 그 육안으로 확인이 되면 관 안에가 네, 아니 80mm 관이 관이 6m짜리 관인데 그걸 안에 육안으로다가 80mm 안에가 육안 확인이 돼요? 관 상태는 다 확인합니다. 지금 뭐 아니 통과해서 보셨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능합니다. 80mm 관을 저기로 300mm 관도 안에 확인하기가 힘든데 80mm 관 구경 80mm 관을 안에를 확인이 6mm짜리 안에 확인을 전부 한다라고 하면 예? 요게 요 안에 6m짜리 관을 이 안에 육안으로다가 확인이 돼요? 어느 정도 확인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아니 관을 확인을 지금 관은 안에 전부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네, 안 되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다 이것을 갖다 어떻게 육안으로 다 전부 다 확인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소량이지만 관 상태를 지금- 확인한 후에 접속합니다. 지금 오늘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109, 209 전부 확인을 하고 들어왔어요. 거기가 연약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기 때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고 그러면 완전히 지륵바닥입니다. 거기에 관을 갖다가 굴착을 하고 관을 내려놓으면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그러는 부분을 전부 확인대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확인이 안 되지. 지금 네, 말씀하신 안에- 사항은요. 답변해도 됩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다들 답변하시고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그 공사 현장에 바로 제 지역구입니다. 공사할 때 자전거 타고 공사 현장을 제가 많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자재 입고돼서 자재 관리 상황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재가 공사 개시 전에 자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너무 오래 비축을 해놨던 거고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자재 입고나 이런 건 이제 계획대로 들어오는데 그 이후에 사용 공사 이제 상황상 이제 뭐 바로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배관 관로 안에 검사를 어떤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유관 검사예요? 아니면 어떤 검사 어떻게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검측이라는 걸 합니다. 감리단을 통해서 책임감리원을 통해서 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저희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뭐 담당자들이 확인도 하지만 2차적으로 감리단 확인을 받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사해요? 유관 검사입니까, 전부? 네, 유관 검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유관 검사를 하면 600mm 같은 경우에는 600mm, 400mm 관 같은 경우에는 유관 검사가 가능해요. 예? 그러나 100mm 관, 80mm 관들이 어떻게 그 유관으로다가 검수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검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관 상태를 이제 관을 보관한 상태, 그다음에 부설 전의 상태를 확인하고 양호할 때 작업을 합니다. 지금 탁수가 발생되는 원인은 어떠한 시공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관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109, 209 전부 관에 모래 타설이 얼마를 해야지 정상입니까? 규격별로 다릅니다. 예, 400mm 관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저도 지금 뭐 몇 미리 하고까지를 지금 뭐 4년 정도 지났는데요.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 타설하는 그 규격이나 뭐 물의 재질에 대해서는 다 확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자, 우리 저기 담당 우리 저기 직원분들 중에서 400mm 관은 모래 타설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네, 거기 토목 성주 감료를 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지금? 네네. 네, 소광수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감리 저기 상주관이 네네. 네, 장주관. 네, 소광시. 네네.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설계 기준에 보면은 이제 모래 샌드 부스란 거이 암이 있을 때하고 또 이제 저희들 양질 토살 등 그거하고 다릅니다. 암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 이제 파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간 밑에 하부에 그 샌드를 포설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장은 그 양질이 흙기 때문에 기초 부분은 높고 그리고 그 톱하기 단면 만약에 그 보통 그 톱하기는 400 같은 경우는 양쪽 그 300 그 30cm 30cm 이렇게 해서 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톱하기는 좀 이제 넓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노체 노상을 이제 다져서 톱하기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좁게 해서 톱하기 하는데 보통 이제 30전 하고 위에 상부에 한 20전 정도 해서 모래를 이제 샌드 다 깔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그 검측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그 감리원들이 한 1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검측할 때 다 이제 또 검측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진으로도 다 근거 남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책임을 가지고 다 그것은 저도 이제 모래 제대로 깐 거 다 확인했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한번 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 적합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오늘 팠습니다. 네네. 네, 다 얘기 들으셨죠? 네네. 네, 팠습니다 오늘. 네네. 양 옆으로 30전씩 설계 이제 양 옆으로 30전씩 관 위에 네네. 30전씩 설계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 설계 도면에는 표준대로 해가지고 이제 그 톱하기 단면이 그렇게 오는데 실제 시공은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터파기를 좁게 할수록 좋다고. 왜 그러면은 아니 저희들이 도로 잠깐만 들어보세요. 그 도로 이제 다짐하고 그럴 때 저희들이 그 터파기를 한번 다져진 상태에서 터파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져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그 흙이 어떻게 뭐 단단해야 될까? 예, 저기 네네. 설계를 그러면 왜 그린 거예요? 설계는 하나 이제 네? 표준도지 실제 시공은 이제 더 파진 데도 있고 적게 파진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셔갖고 되겠습니다. 지금 관로를 매설하면서 네네. 지금 관급 공사들이 이러한 상태로 매설들을 전부 해요. 네네. 예? 지금 상부의 모래는 네네. 두 군데가 전부 12cm입니다. 12cm밖에 안 높였어요. 관상부에서 모래가 보이는 타설된 데까지가 12cm예요. 양쪽이 전부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양옆으로 네네. 400mm가 아니면 양옆으로 30cm를 모래를 타설하게끔 돼 있어요. 네네. 20cm도 채 안 됩니다. 모래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관로 매설은 네네. 감리도 잘못했고 감독도 잘못했고 전체적으로 부실 시공을 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두 군데를 전부 와서 절개 다 했어요. 팠어요. 전부. 장비들이 돼갖고. 그러면 네. 100곳에 지금 관로 매설해서 전체적으로 다 팔까요? 가서? 지금 눈으로다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 뭐가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다 작업을 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감독들이 전부 다 지금 제대로 안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까 그 전제적으로 말씀했었습니까? 저희들 상수도가 도로부하고 보도부에 저희들이 다져진 상태에서 터파기 하기 때문에 그 터파기를 만약에 넓게 하면은 모래 이렇게 옆으로 많이 깐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터파기 다 이제 상수도 공사한 사람도 물어보고 그 터파기 이제 그 쪽바가지로 해서 또 팠기도 하고 그래서 덜 온 상태를 덜 건드려야 좀 이런 꼭그 이제 저기 위원님, 그래요. 저기 400mm 관을 묶기 위해서 1.5m 밑에 관로를 묶기 위해서 터파기를 합니다. 네네. 그죠? 그러면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100곳은 연약 집안의 흙을 반입해서 복도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다져진 지역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400mm 관을 묶기 위해서 모래타설을 양쪽에 300씩 모래타설을 하려면 최소한도 1m 이상은 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렇습니까?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그죠? 예,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돼 해서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해서 관을 묶고 관을 내리고 모래타설을 해야 되는데 네네. 관을 묶기 위해서 1m를 절개를 안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모래가 20전도 채 안 들어간 겁니다. 저 위원님 저는 이제 기술 지원 비상주로서 이제 그 현장 점검을 이제 그 나가는 그거 상주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계에 지금
한 25년을 이제 설계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 여건적인 부분하고 설계 당초 설계해놨던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 가셔가지고 두 군데에서 이제 시험 토파키를 해가지고 현장 상태를 확인을 하셨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약간 그 설계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시공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도 되겠는지요? 예, 설계는 이제 그 400mm를 매설하게 되면 터파기를 하게 되면 양쪽 30cm 해가지고 최소 그 폭 자체는 그 얘기하신 대로 뭐 0.4에다가 0.6을 하니까 1m를 딱 팝니다. 근데 터파기를 하다 보면 구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배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 실제적으로 터파기 구배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설계상으로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조금씩 이제 터파기 구배를 그 현장에 맞게끔 또 구배를 좀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어느 현장 어느 부분에서 이제 그 시험 터파기를 하셔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올해 부설이 20전이다, 12전이다 이 부분들은 상수도 간도 시공을 해놓고도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계속 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그 흙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재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약간의 이제 그 다짐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시험 터파기한 구간에서 약간씩 이제 모래적인 부분들이 뭐 유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네네. 그 증인분들께서 시인을 안 하죠. 당연히 잘못됐다고 시인을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시인을 안 합니다. 끝까지 저도 시인 안 하고 버팁니다. 자, 이 불과 5년 전에 터파기에서 관련 묻은 지역입니다. 네네. 그죠? 저희들이 절개해서 장비 들여대고 파니까 아주 잘 다져져 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잘 아까 다져져 말했듯이 시간이 그리고 지나면 재화가 되는 경우가 모래 있습니다. 타설한 부위는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네, 예, 예.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1m 이상을 절개를 해야 되는데 800 정도밖에 절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1m 이상을 터파기를 하고 관로를 넣었다고 하면 네네. 모래는 충분하게 채워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설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공적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그리고 오늘 예, 설계를 갖고 설계 도면을 놓고 얘기를 봤어요. 예. 네네. 설계 도면을 놓고 봤어요. 설계 400mm 관 매설은 300씩 모래를 양쪽에 타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군데 다 모래 타설이 200 정도 뺏기 타설이 안 된 거죠. 네? 두 군데 팠는데 두 군데가 다 200 정도 뺏기 양쪽으로 200 정도 뺏기 모래가 타설이 안 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부도 200을 모래를 깔게 돼 있는데 상부는 120밖에 안 돼. 1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110 정도밖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부위에 가서 파야지 정상적이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감리 감독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300mm 정상적으로 파고 모래 타설하고 상부 덮고 사진 촬영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의 지역의 관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매설을 했다라고 뺏기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이상의 작업을 이 이상적으로 다 했다라고 저희들이 봐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판단, 어떻게 생각,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현장은 부실 시공으로, 관로 부실 시공으로 해서 감리 감독들에 대해서 전부 다 형사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실 시공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두 군데 시험 터프하기를 해가지고 지금 모래 부설이 좀 잘못돼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그 흙을 쌓아놔도 일종의 재화가, 그러니까 안밀 효과를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에 정확하게 그 20cm 양쪽으로 400mm 관을 중심으로 20cm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12cm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시공을 했던 하나건설이라든지 그 감리 상주를 했던 책임 감리 단장이라든지 여기 지금 옆에 계시는 그 책임 감리 보조 감리도 현장에서 그 검수를 하고 거기에 따라지는 것들을 다 그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대매우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이 제가 그 두 군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서 20cm씩 정확하게 돼 있는지를 제가 그 일단은 사진상으로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장 이제 저희도 가가지고 보면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실 시공이라는 부분들을 너무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장을 다시 또 파야 되겠네요. 필요는 파야죠. 예, 입회들 하에서, 네네네. 입회해서 네네. 여기 그 사업단 다시 팝니다. 다시 팔아 가야죠. 그죠? 누가 대표할 거예요? 네? 그거랑 별도로 감사로 의뢰했어요. 네, 다시 파야죠 그러면. 저기 지금 네. 지금 두 군데를 확인을 했어요. 파서 두 군데를 가서 파서 확인을 했는데 모래를 채운 부분들이 변형이 같다라고 하면 흙에 의해서 변형이 같다라고 하면 저도 변형이 같구나. 이거는 이제 집안들이 이렇게 다져지면서 변형이 같구나 하고선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형이 가진 않고 대매우기한 그대로 있습니다. 포크라인을 딱 걷으니까 대매우기한 그대로 돼 있어요. 모래 그대로 나오고요. 예? 옆에 위에가 모래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답니다. 네. 예. 글쎄 그 그대로 있는 부분을 자를 갖다 대니까 20cm가 채 안 나오고 위에 부분은 12cm 정도밖에 안 나오고 전부 두 군데가 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설계적인 부분하고 지금 시공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현장 검수하면서 터프하기를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다 설계를 하질 않고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적인 부분들을 시공으로 약간씩 하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치마 그대로 나오는 건 시공을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래 다짐을 해놔가지고 관을 그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모래 다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돼 있는 거는 시공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설계적으로 좀 문제 약간씩 그 차이가 있는 부분들, 설계하고 지금 현장 여건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제 그 두 이 큰 그 공구 내에서 두 군데 시험 터프학기를 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다 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게 그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정말 설계 이 구간에 대해서 그 설계 구간은 30cm를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데 20cm밖에 지켜지지 않았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 현장 여건에 맞춰서 공사를 또 시행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지는 거에서 다 그 터프하기라든지 모래 부설은 다 정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현장 입회해서 시범적으로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죄송합니다. 이건 뭐 지금 감리 감독 쪽에서 본인들이 없는 상태에서 절개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거나 똑같으니까 다시 한번 절개를 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좀 실수한 게 배석을 좀 시켜서 오늘 절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실수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감리 감독 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전부 다 됐다, 잘못되진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그렇게 뭐 제가 저라도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한 결과 두 군데를 가서 무작위 가서 팠습니다. 그냥 무작위 가서 파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면 감리 감독을 잘못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다시 가서 절개를 원하고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다시 가서 또 무작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예. 질문하실 분들. 주기님, 지금 우리 홍은상 의원님이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부분을 또 파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증인 입회에서.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집행부가 같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도면과 우리한테 준 이 자료에 대한 이 도면과는 좀 달랐어요. 이 도면과는 좀 달랐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실질적으로 공사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좀 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그게 이제 좁아졌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과 똑같은데,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탁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이 보여지는 부분만 이렇게 공사를 했고 약간 안 보이는 부분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홍원상 의원님이 말씀한 것은 뭐냐면 흙의 압착에 의해서 그렇게 변형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매립때 당시에 그렇게 된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더 한번 논의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오인열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에 그 뭐랄까 그 이물질이 혹시 보관할 때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이제 앞에 보관할 때 보면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밑에 하부를 좀 고였어야 되는데 고이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비나 이런 게 왔을 때 거기에 매립지인데 흙탕물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상태에서 그냥 밖에만 이렇게 씌워가지고 애초부터 이렇게 다 씌워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하는 것은 우리 오인열 위원님의 그 질문입니다. 그냥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준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건설 소영섭 공사 팀장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100호에서 우리 현장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착공부터 준공까지 있었습니다. 착공이 몇 년이에요? 2012년 8월 1일 정도로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 4년 전 기억 못 하셔요? 지금 4년 전에 지금 관 수치를 말씀하시는 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뭐 수치 빼고 나머지는 다 기억하셔요? 지금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 도중에 제가 뭐 말씀을 끼어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뭐 저도 의견이 있는데 질문을 안 주셔서 제가 이제 뭐 답변은 못 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수치나 이런 거를 4년이 지나서 그 개별적으로 저희가 뭐 수많은 설계도서가 있는데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하는 것도 확인해가면서 하는데 그거를 기억하냐고 물어보시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제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럼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하나에서? 12년 됐습니다. 12년 됐는데 그걸 그때 그 정도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셔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확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걸 수치를 머릿속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네. 도면이 수천 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백오대에서 지금 탁수 사고가 지금 난 게 서너 차례 되죠. 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크게 세 차례 정도 있었던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팀장님은 좀 말씀해 사고 주실 수 있어요? 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뭐 각자 의견이 있고요. 저희는 지금 뭐 시에서 기존에 조사한 것도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도 의견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전문적인 기술 분석을 해서 그거는 답변을 나중에 차후에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하나에서도 별도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 저기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입니까? 네. 이게 대략 언제쯤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오래 걸리는 그런 사안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뭐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런 거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3번, 4번에 걸쳐서 백옷은 이미 탁수가 나서 주민들은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었어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는 뭐 그거 현재까지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하면 뭐 시간만 때워서 어느 시기가 되면 나온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는 건 아니겠죠? 저희도 지금 원인을 떠나서 시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좀 시에서도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세척이나 기타 등등의 선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뭐 이유나 그 결과를 따지지 않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래서 저도 여기 세척 작업 준비하다가 왔는데 그런 뭐 원인의 뭐 가부를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희는 그거는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 팀장님도 가정이 있을 거고 가정에서 생활을 해보시니까 그에 대한 불편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우리 백오 주민들에 대해서 뭐 송구하다거나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현장의 공사팀장으로서? 지금 그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공사를 한 참여자로서 지금 원인을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뭐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떠나서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여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불편 사항은 우리 하나에서도 어느 일정 부분 네, 그 부담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지금 제가 이게 우리 하나에서 자재 물품 계약서를 지금 제출해 주신 건가요? 제가는 안 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에서 제출했냐고요? 내용 모르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 아시는 저기는 어디에 팀은 물품 계약서 최종 주셨던데 좀 잠깐 나와 보셔요. 그러면 아니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네. 과장님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거 발주는 누가 낸 거예요? 우리 사업단에서 낸 겁니까? 예, 사업단에서 그 공사 진행하면서 냈습니다. 진행하면서 예. 아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자재 발주를 내주는 거예요? 사업단에서? 그거는 저희가 발주를 국장님이 좀 그 우리 가는 그 간급자재로 해가지고요. 네. 조달청에서 그 구입을 해서 이렇게 조달청 이제 등록된 저희들이 데서 이제 공급을 입찰을 통해서 예. 주는데 예, 제가 이제 이걸 쭉 보니까 3건에 지금 이게 2014년 9월, 10월, 11월 이렇게 3번에 냈어요. 각 1,000개씩. 하여튼 간급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는 그러니까 이제 3번에 걸쳐서 예. 1,000개씩 냈으니까 3,000개고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000개씩 냈고 납품 일자는 12월 31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세한 건 뭐 이게 이제 몇 미리 관을 낸 건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게 3번 다 단가가 매번 그때 틀려요, 단장님? 그 단가는 조달청에서 결정된 금액에 결정을 합니다. 예, 결정된 저희들은 금액? 임의로 해는 건 아니고 그럼 이거 혹시 이게 다 관 미리수가 틀립니까? 미리 수도 틀릴 수도 있죠. 그 내용상에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간급자재에서는 조달청에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예. 이제 물론 뭐 여기 이쪽 물론 더 자료에 있겠지만 여기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서는 단가가 되게 다 틀려요. 규격별로. 규격별로? 예, 규격도 그러니까 이건 틀리고요. 뭐 예. 어떤 거는 뭐 1,000개 냈는데 6억 8천 정도가 들어갔고요. 어느 거는 1억 4,500, 어느 거는
2억 2,200 이러니까 이제 관 미리수가 다 차이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가격이 아니, 딱 그래서- 결정돼 있는 겁니다. 네, 예. 그거 한번 확인 더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시 우리 하나에 좀 더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공사 하시면서 네, 그 아까 캡 다 씌워서 다 했다고 사진까지도 지금 저도 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책임감을 가진다 하면 제가 이제 그 현장의 팀장으로서 공사 하시기 전에 캡 상태 확인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제가 직접 일일이 하진 않습니다. 근데 팀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공사 팀장으로 있는 분이 지금 말을 갖다가 무슨 제가 안 했다, 뭐 내가 모른다. 지금 뭔 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거를 다 하셨냐고 그러는데 제가 다 일일이 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거기서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공사 팀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합니다. 총괄하면 팀장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책임하고 확인하고는 별건입니다. 담당이 있는데 제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책임 있게 하세요. 책임 있게 답변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책임은 내가 그 담당했던 그것만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요, 제가 어쨌든 저는 공사 팀장님은 모든 걸 다 총괄하고 다 알고 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안 한 걸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자재 하나하나를 확인했냐고 물어보시는 의도 같아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 저기 작업하시기 전에 다른 분이라도 다 캡 상태 확인했습니까? 확인합니다. 그러면 그 관 속에는 다른 이물질이 안 들어갔습니까? 네, 없어서 작업했습니다. 깨끗하게 다 확인된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저희가 오전에 물론 이제 뭐 그쪽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은 현재 지금 탁수가 난 거라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관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그 탁수가 발생됐다고 권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실 수 있어요? 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복인데요. 저희는 그 탁수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기술적인 그 자문을 해야지 제가 그 상세하게 그것까지 반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 나올까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한두 번이었다 그러면은 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난 거 외에도 지금 여러 차례 있잖아요. 그죠? 탁수 사고 다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내가 안 한 거 공사 현장의 팀장으로서 내가 안 한 거 모른다 그러면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님이 보세요. 네, 여기 필터입니다. 네, 필터고 자, 이 추운 겨울에 주민들이 이렇게 서서 이분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의원님 마음은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가 뭐 그러면은 긍정 부정을 하는 게 책임감 있게- 아닙니다. 책임감 있게 답변하세요. 책임감 있게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책임감 있게 답변하신 네네. 겁니까? 네, 지금 내가 안 한 거는 전혀 모른다. 현장에 있으면 뭐 팀장님이 현장에서 어느 부분만 관리 했습니까? 의원님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의원님 질문을 이해한 거는 아니요, 전체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섭 팀장, 저 팀장 그렇게 얘기만 안 되고 네, 아니 물론 간에서 저기 간급자재 들어왔을 적에는 문제 없었겠지. 그렇지만은 공사 과정에서 뭐 그럴 우려도 있고 그런 염려에서 나중에 시공하고 나서 퇴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왜 퇴수하면 그러면 깨끗한 물이 다 나와야지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의원님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가정 중에서는 그런 그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토를 또 해서 물을 수압해서 그 청소를 한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좀 조사를 더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네, 완벽한 알겠습니다. 것처럼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거를.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휘님, 네, 지금 토사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공사 전이냐 중간이냐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감리일제나 이런 거 보면 그 보관한 이후에 그 안을 관 세척하거나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한 이후에 캡을 씌워갖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좀. 관을 보관하고 있다 시공 시에 이물질이 안에 끼어 있을지 모르니까 깨끗이 안쪽을 청소를 하고 간 캡을 씌운 다음에 그걸 관을 현장에서 투입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본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그 자재가 들어오면 검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감리단이 입회해서 규격이 맞는지 수량이 그 송장하고 맞는지 규격이 뭐 메타수라든지 뭐 T라든지 이런 걸 확인합니다. 그 확인이 되면 하차를 하고 또 하차가 안 돼서 위험할 경우는 내려놓고 이제 검수도 합니다. 이제 사람이 못 올라갈 경우는 그렇게 해서 자재 야적장에 이제 내려놓고 그 마개를 이제 다 세워진 상태에서 몇 개를 기본 표본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재가 이제 써야 될 장소가 생기면 그때 이제 이동을 해서 마개가 있는 상태로 뭐 저희도 사진이 있는데 그 상태로 관을 부설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100% 유리처럼 뭐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 뭐 탁수 원인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에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때 관 내부를 감리단이 확인합니다. 기존 거를 확인하고 새로 관 놓은 게 정상적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케이가 돼야 검측이 됩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터프하기 부분도 저희가 사진을 검측을 뭐 이렇게 보이고 안 보이고 할 수가 없는 게 사업단이 한 40여 분 계시고 저희도 뭐 기타 공사까지 해서 관련자가 많습니다. 이게 뭐 어디 외진 산속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그래서 그 터프하기나 이런 것도 규격을 검측을 받습니다. 그리고 관을 부설하고 그게 오케이가 됐을 때 모래 부설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깐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그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도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일부 부분에서 37km 중에 이제 뭐 몇 구간이 그런지는 저도 정확하게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의도로 하면 관 관리는 잘 됐다고 봅니다. 네. 제가 전에 증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고인인데 잘못 말한 거에 대해서 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관이 들어오면 감리자 아니 본인이 시공자가 확인을 하고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감리자의 확인을 걸쳐서 공사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품질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팀이라고 이제 그 팀을 내부적으로 나눕니다. 한화건설로 예를 들면 그 상태에서 이제 자재가 들어오면 품질실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팀, 그다음에 감리단 담당 감리한테 그 자재 검수 요청을 합니다. 송장하고 첨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끝나면 이제 그 자재 하차를 해서 그 수량으로 작업을 합니다. 네. 얘기는 잘 들었는데 아까 금방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거는 규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이 600짜리가 100본이 들어오면 100본을 다 규격을 재는 게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5본이면 5본 정도를 임의로 확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뭐 규격이 공장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내부를 공사를 할 때 저는 이제 잘 봤느냐 유관 검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금방 아까 말씀하실 때는 표본조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규격만 표본조사다 그런 거예요? 감리하고 하는 거는 뭐 상태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규격은 제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표본을 했을 때 관 내부도 보고 코팅 상태도 보고 그다음에 관 두께, 관 연장 이런 전체적으로 보는 거지 뭘 특정하게 딱 정한 건 아니고 관 상태를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아니 간의 규격은 송장이 돌았을 때 반입을 했을 때 송장을 보고 다 확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규격을 시공을 막 할 때 얘기한다는 건 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자재는 그 정해진 규격대로 정해진 품질대로 들어왔는지는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은 네. 이게 그쪽에서 송장대로는 들어왔는지는 보고 내가 이게 맞는지 이 자재에 맞는지는 그 세 분이서 품질하고 그다음에 품질, 공사, 감리. 그다음 감리가 확인을 했다 그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부를 어떻게 했냐 이거죠. 내부에 대한 청소 부분에 미세한 세립자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청소를 했어요? 그렇게는 따로 안 했습니다. 청소는 안 했죠. 네, 관 상태를 입고된 상태에서 청소하거나 그걸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저기 잠깐 보충 예,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요, 이 자재가 입고돼서 검수는 제대로 했을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자재가 입고돼서 차에서 하차해갖고 누구 뭐 직원들이 나와서 이걸 갖다 뭐 감리단장이 나와서
감독이 나와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직원들이 나와서 줄 잡아갖고 직경 재고, 기장 재고, 뭐 두께 재고, 피복이 제대로 올라왔는지 볼 거고, 이 정도 아마 검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작업 과정에서의 자재 관리들은 이러한 식으로다가 했을 거라고. 예? 이게 지금 자재들을 요거는 작업 현장의 자재예요. 현장의 자재. 네. 자재를 막 굴리고 검수할 때는 차에서 하차해서 검수는 싸놓고선 자재를 싸놓고 이렇게 해서 검수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작업 과정에서는 절단도 해야 되고, 예? 시공하기 위해서 절단도 해야 되고, 뭐 이리저리 굴려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캡은 다 열려 있고, 비 와서 땅은 질퍽거리고, 곽구멍 하나 놓고 600mm 관을 갖다 올려놓고 비 오면은 곽구멍 그냥 푹 빠지고 거기서 뒹굴고, 이러한 식으로다가 자재 관리하고 공사를 했으니까 이 안에 뻐르기 들어갈 거고 모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절단하면서 산소 절단했으면 산소 절단하면서 들어갔을 거고, 예? 톱으로 잘랐으면 톱에 기립고 들어갔을 거고, 이러한 거에 대한 관에 대한 관리를 엉망으로 했고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감독을 안 했고 제대로 감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이 넓은 현장, 사방에 굴착하고 있는 현장에 적은 인원들이 가갖고 제대로 감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뻔히 느껴집니다. 답변 드려도 됩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우려가 뭐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까 뭐 저기 그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뭐 오늘 하는 그 주로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이 뭐 부실침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작업을 할 때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을 부설할 때 말씀드리는, 아까 저희가 2차적으로 확인한다고 말씀드렸던 관을 부설할 때 재차 확인을 합니다. 지금 관이 말씀하신 대로 작업하려면 굴리기도 해야 되고 뭐 돌리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게 아니고 2차적으로 저희도 모르는 오염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부설하기 전에 확인을 합니다. 전 구간에 대해서. 그리고 관을 하루에 많이 뭐 몇천 메타씩 묻는 게 아니고 많이 해봐야 뭐 100m 내외이기 때문에 그날 확인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기가 뭐 비가 예보되면 관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저희도 상수도를 공사하는 게 뭐 우수관이나 오수관하고 틀리다는 건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작업팀한테도 확인을 하고 직원들도 확인을 합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한화 현장 109에서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감독하고 감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현장에 지금 우리 시흥시 지역에 LH에서 공사하고 있는 현장들 가서 보면요, 그렇게 관리하고 감독하는데 못 봅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뭐 다소 여기도 부족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네. 지금 다 했다고 하는데 자재를 놓고 자재를 보면 바닥에서 지금 토막토막 자재들이 아무것도 지지대 없이 그냥 바닥에 뒹굴르고 있어요. 이거 내가 사진 찍어온 거 아니에요? 예? 예.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이 안에는 뻐르기 들어갔을 거고 어떠한 이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걸 갖고 고압 세척을 해서 관리해주지 않고 그냥 시공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 일정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저희가 관을 자른 게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변실을 만난다든지 이형 그 사이즈가 정관이 안 들어갈 때 6m짜리나 3m짜리가 안 들어갈 때 자릅니다. 아주 소량입니다. 전체적으로 관을 자르는 양 자체가 많지 않고요. 기본적으로는 직선 구간 저희가 이제 그 사진상에도 보시면 뭐 한 7, 80m씩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길게는 뭐 몇백 메타도 돼 있고요. 그런 데는 다 규격관을 씁니다. 그리고 연결해야 될 부위, 그러니까 관이 정 사이즈 6m짜리가 안 들어가는 경우는 잘라서 이제 가공을 하는데 그런 관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 원인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뭐 탁수의 원인이 될 만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뭐 단언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 지금 동료 의원들이 질문하실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칩니다만은 추가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군가는 시에서 잘못했으면 시에서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될 거고 감리 감독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감리 감독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약 3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겁니다. 좀 시민의 열세가 투입이 됐어요 벌써.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원인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돼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의회에서 이것은 검찰에다 정식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 사무소 정희철 참고인. 예,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어쨌든 현재 각 세대의 수도 그 수전에서 이 탁수가 나왔단 말이죠. 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사를 예,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간단하게 이제 있습니다. 탁수가 나왔죠. 네, 이 원인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상하수도 기술사 분야라고 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예, 예. 배수장이나 정수장 쪽에서 이제 쉽게 원수라고 그럴게요. 네. 원래수 물, 그 원수에서 아예 탁수가 발생해서 공급될 수가 있나요? 정수장에서는 지금 얘기하시는 탁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수장에서 물을 이제 통수시킬 때에는 네. 그 탁도를 측정하는 그런 게 있죠. 당연히 기준에 예. 부합해야지만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합니다. 예, 그러면 결국 각 세대에 공급된 탁수는 이 중간 과정에서 발생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시군도 다 아니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공급원에서 이상이 없고 네, 그다음에 배달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 사용처가 있는데 공급원에서 문제가 없고 배달을 받아보니까 물을 받아보니까 문제가 있어. 그럼 배달 예.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관로에 문제가 있는 예, 거죠. 당연합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 관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관로 안에 밖에 있는 게 들어갈 수 있나요? 안에 있는 게 흐른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기술적인 차원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양쪽 다 양쪽 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시공을 할 때 아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통수가 되는 과정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공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공이 잘못됐다고 제가 이제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이제, 건지. 지금 예. 우리 의원님들이 쭉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시공 전에 이 지금 자재 보관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네, 시공 전에 아예 그 탁수 유발 물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해주신 내용이 뭐냐면 통수를 계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유입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통수를 하는 상태에서는 유입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씀하고 좀 틀리네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예. 그러면 시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탁수 발생 물질이 들어가지는 못한다.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네요. 결론은 뭐냐면 시공 전에
네네. 시공 전에 조인트를 다 연결하고 뭐 밸브하고 이러기 전에 탁수 유입 물질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복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기술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압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몸에 핏줄 같다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알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공 전에 만약에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이물질이 좀 그 내적돼 있었는데 통수를 하게 되면 이토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을 정수장에서 물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관 시공돼 있는 것들을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입회하에 관리단이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관련되는 분들이 입회하에 퇴수를 시키고 충분하게 그 관내에 있는 것들을 다 압에 의해서 다 이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봐 그렇게 통수를 하고 이토를 하고 공기변도 해줘야지만 관 상태가 양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시공 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백옥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 조성하고 관로 기반 시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하는 상태에서도 또 관 공사들을 합니다. 즉 뭐냐면 건축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또 연결을 시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관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관이란 자체는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에 따라서 아무리 매끄럽다고 하더라도 이물질이라는 부분들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서 복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사유라고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 전에 이게 문제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질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시점인지에 대한 부분들, 즉 중간에 공사를 하면서 연결됐던 부분에서 다시 밸브를 잠그면서 문제됐던 것들. 왜냐하면 지금 시공 끝나고 난 다음에 검수까지 다 그 수질 조사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부분에서 또 공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관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또 막아놓고 거기에서 또 오염 물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서 복합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그러면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희철 참고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네. 탁수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왜 하필이면 네. 지금 105세만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날까 이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네. 참고인께서 모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달 지난 3일 날 탁수가 또 일부 지역에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그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예. 예, 왜 발생했다고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별도의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예. 잘못 들으셨네요. 지금 세척 작업을 하기 위해서 네네. 일부 밸브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네네. 그 해송 심리로 뒤쪽에 보게 되면 그 600mm 관이 이렇게 메인 관이 지나가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할 때는 네. 그 수압을 다 해가지고 밸브를 잠고 열고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옆쪽으로 이렇게 우회로 돌리는 100mm 관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100mm 관을 그때 그 같이 이제 현장에 갔던 우리 팀장 하는 얘기는 그 100mm 관이 원래는 잠겨 있어야 된대요. 네네. 예,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메인 관이 지나가고 위에 밸브가 달려 있는데 여기 옆으로 우회하는 100mm 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이패스라고 그럽니다. 네, 바이패스. 예, 제가 예. 용어를 잘 몰랐는데 이 바이패스는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야 되죠. 그 바이패스 관이 그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관하고 다른 관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건지 아니면 그 어떤 본관과 제가 이제 설명을 예. 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메인 관이면 네네. 제 손가락 있는 데가 좀 밸브예요. 네네. 이렇게 돌려놨단 말이에요. 이 바이패스. 네네네네. 그렇죠. 네네. 이 바이패스 관이 평상시에 열려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돼요. 바이패스는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닫혀져 있어야 닫혀 있어야 됩니다. 되죠. 네. 그런데 그때 이제 함께했던 우리 팀장 이야기가 네. 그 바이패스 관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예.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뭐 큰 그 물 가는 거에서는 문제는 지장이 없는데 없겠죠. 그래서 유지관리 그 과정에서 차원에서는- 잠그고 메인관을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관이 흔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예. 수 있습니까? 네, 기술적으로 제가 단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흔들려서 탁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참고인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네. 시공하고 나서는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관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아니면 맹관을 뭐 다시 연결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럼요. 얘기죠. 예, 예. 근데 그 양이 그렇게 전체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충분하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관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밸브라든지 아니면 관 내에 좀 있었던 부분들 평상시에 만약에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것들은 시공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가 또 어느 예. 공사를 하면서 밸브를 잠궜을 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거기 안에서의 또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있는 것들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봤을 때는 네. 1차적으로 이제 그 기존에 시공하고 그 통수하기 전에 이미 탁수 유입 물질이 잔존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금 창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추후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당연합니다. 예. 예. 아주 많아요.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자, 그러면 예.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하필이면 100원만 이렇게 자주 나와요? 아주 많은데.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예. 창고인께서 말씀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아주 그럼요. 많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네네. 일반적으로 많다, 아주 많다라고 하는 가능성은 60%, 70% 우리 일반인들이 인지하는 거는 80%, 90%입니다. 그러면 80%, 90%이 상수도관 공사하는 곳에서는 초기에 무조건 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왜 하필 100원에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제가 울산광역시의 이제 밸브 이게 조작 자꾸만 다른 얘기 하지 예. 마시고 핵심만 말씀하세요. 핵심만. 왜 나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는 겁니까? 왜 100원만? 예? 지금 우리 창고인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여러 가지 뭐 지관을 연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 아주 많이가 왜 105세만 아주 많이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충분히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까? 어떤 공사를 만약에 그 지금 자, 예를 들어서 돼 있는 데서 100원과 같은 동시대에 개발된 신도시들이 만약에 있다. 그럼 네네. 10개면 8군데, 9군데서 나와야지만 지금 창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 포인트를 있잖아요. 위원님께서는 제가 네네.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잔존도 있을 수 있고 유입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유입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라고 하는데 네. 그 아주 많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8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신도시 중에서 8개는 탁수가 발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공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니 시공적인 빼고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적인 부분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것들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에서 만약에 어느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상수도 관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퇴수를 하고 통수를 하기 전에 퇴수를 하고 어느 부분들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 다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인수인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서 105 신도시는 공사가 기본 공사는 이제 상수도 관은 다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그 연결을 시키는 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막 건축이 막 올라가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이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고 또 관 자체를 유지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충분하게 또 퇴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이 105 신도시에서 많이 당연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또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 네네. 그 성함 밝히시고 전에 누수 방지 팀장이고 한 작년 4월 9일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이제 관리를 했던 누수관 팀장인데요. 지금 이제 그 조금 좀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그 제가 답변할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거는 관리도 많이 하고 상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105 신도시는 그 가지관들, 그 급수관들을 다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앵글 밸브로 다 차단이 돼 있고요. 큰 관들은 이제 중간 밸브로 다 차단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급수가 동사 들어오면 이제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상속과에서 했는데 그거 기본적으로 거기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왜 안 들어가는지를 한번 해고 답변 한번 주시죠. 상관없습니다. 예, 예. 들어갈 수 있다고 예.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앵글밸브 잠궈 놨습니다. 그럼 이제 급수공사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보호통을 만들어서 이제 급수관을 연결하는데 말입니다. 그거 잠겨 있는 거 연결하고 이렇게 트는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절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관을 끌고 가서 할 수 있다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 일부는 좀 노선 바꿔달라는 거는 부다수공법이라 해가지고 관이 있으면 그거를 정착할까려 쌉니다. 싸가지고 뚫어서 관을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두 번째로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이라도 흙탕물이 들어갔다 하면 관에 붙지는 않습니다. 절대. 붙었다는 얘기는 통수하기 전에 붙어 있는 거지 절대 누수복구나 급수해서 들어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말씀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 우리 속기록에 다 남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잘 네. 생각하시고 네. 그 기술력을 잘 생각하시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우리 그 팀장님이시죠? 4월까지. 전 이제 누수민장 팀장이고 예, 지금 그러니까. 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알고 있어요. 파견 예,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지금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배수관, 그죠? 배수관이라고 그러죠? 각 아파트로 들어가고 급수관, 그 저기 상가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때 막아놓고 뚫고 연결을 하기 때문에 다 부단수입니다. 절대 개복해서 할 수 그리고 있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만약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물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미 초기에 다 토출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들어가 앉으세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공사가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통수가 되는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통수는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은 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예. 그 물질이 아주 비중이 높아가지고 네네. 바닥에 깔아앉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들어가는 순간 희석이 돼서 이미 세대로 다 공급이 될 거예요. 근데 100곳에서 일어났던 탁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보았을 때 네. 물을 갑자기 통수를 시켰다든지 우리 이제 담당하시는 그 과에서 관이 흔들렸다고 그랬어요. 관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게 땅 속에서 진동이 있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더니 그건 아니고 오늘 현장에 가서 굴착을 해서 보니까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흔들렸다라고 하는 게 뭔가 했더니 관에 들어있는 물의 진동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갑작스레 수압이 세졌다든지 당연하죠. 아까 제가 예. 5월 3일 날 났던 것도 바이패스관이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는 상태에서 닫고 열고 하는 상태에서 600mm 원간의 유속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때 발생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그렇다면 원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공 전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시공 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게 더 많죠. 그러니까 아까 시공을 다 끝내놓고 통수하는 과정에서 급수관을 설치하고 뭐 하는데 들어가는 게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참고인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지금 아까 아주 많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런 그 공사 기반 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급수관이라든지 관 그 또 밸브를 한다든지 관을 또 연결을 다른 관을 또 배수관을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밸브를 잠그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상수도는 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압에 의해서 움직인 거면 갑자기 멈춰 있는 것들을 갑자기 하게 되면 관에 충격이 있어서 관에 어떤 뭐 잔존에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에서 시공 전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것들은 제가 말씀을 그 얘기하는 거는 기반 시설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수관은 어떤 건축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딱 거기까지만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여건에 의해서 공사가 되면서 지금 다시 건축들이 들어가면서 공사를 배수관 하는데 부단수 천공도 합니다. 밸브 천공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밸브를 또 하나 신설하게 되면 어느 구간에 대해서는
막아놓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네네. 참고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네. 감리는 철저히 했습니다라고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감리는 철저히 했는데 나머지 거는 아주 많기 때문에, 근데 아주 많지도 않아요. 제가 얘기 들어 지금 우리 팀장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경우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05 탁수 원인의 대부분은, 저는 아주 많다라고도 표현 안 하겠습니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시공 완료하고 기존에 남아 있는 잔존의 유인 물질들이 수압이 변한다든지 여러 가지 흔들린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 원인에 의해서 아래, 그리고 지난번에 진술한 내용 보면 그 잔존물들이 아래뿐만이 아니라 위쪽에도 붙어 있다고 얘기했어요. 박현석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좌우 위쪽에도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비중이 물보다는 높잖아요, 그죠? 그 유속이 아무리 느리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붙어 있어야지 그게 위쪽에 붙어 옆쪽에 붙어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여기 우리 홍원상 의원께서 지난번에 자료 요청하셔서 받으신 자세 검수 요청서의 사진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위스코, 이 누가 알고 계세요? 이때 당시에 발주 그 공사팀장이 누굽니까? 공사과장. 예. 이 주식회사 위스코에서 100% 납품받았죠. 네네. 그리고 일부는 KM 조인트라는 데서 부속물을 받았죠. 하여튼 그거까지 했는데 가는 위스코에서 받은 게 맞죠. 네, 위스코에서 받고 일부 수량은, 관은 제가 봤을 때 100% PE관이나 PEP관이나 다 위스코에서 받았고 기타 일부만 KM 조인트라는 데서 받았어요. 제가 확인한 내용이거든요. 예, 받았는데 예, 이게 이제 그 관의 크기에 따라서 그 관에 씌워지는 그 캡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연결 조인트는. 연결 조인트가 아니고요. 예. 관이 이렇게 있으면 관을 거기에 막아주는 마개가 있잖아요, 마개. 그냥 일반적으로 캡이라고 그래요. 네. 예, 캡이라고 하는데 이 캡의 뚜껑 형태가 2014년도하고 2015년도하고 기억을 잘 살려보세요. 이 위스코에서 납품받은 관의 캡의 형태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이건 표면적으로 상당히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누구가 어떤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어요. 캡 형태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캡의 저기가 바뀔 수가 없죠. 바뀔 수가 없죠. 예. 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단 여기 지금 상주 감리하셨죠? 상주 감리하셨죠? 아닙니다. 저는 그 토목 상주 보조감료를 썼습니다. 토목 상주가 됐던 네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주를 얘기한 게 상주 했냐고요. 네네, 상주했습니다. 저는 책임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상주 하셨고 네네. 여기 지금 그 납품 들어올 때마다 본인께서 다 사인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 우리 박현수 국장은 당시에 공사과장은 캡의 형태는 바뀌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죠? 거기에 확실하죠? 맞는 그러면 잠깐. 예. 확실하죠? 자, 사진 보여드릴게요. 2015년 5월 7일 날 캡입니다. 이게 검은색 캡이에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허술해요. 그리고 이게 그냥 자갈밭에 그냥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2014년 10월 2일 날 누가 봐도 캡의 형태가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공구별로 나눠줄 수는 있겠죠. 예. 거기가 그 지금 공구별로 나눠진다고 주식회사 네. 위스코에서 아주 친절하게 캡의 형태를 바꿔가지고 납품을 합니까? 그리고 확인해 이 보겠습니다. 뒤쪽에 예. 있는 2014년 10월달에 납품된 위스코의 이 캡은 정확하게 디귿자로 돼서 관을 안쪽과 바깥쪽을 이렇게 잡게 되어 있는 캡이에요. 2014년 10월 거는. 근데 2015년 5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아주 지금 이게 예. 간단한 비닐봉지처럼 돼 있고 이 사진상으로 보더라도 벗겨져 있는 부분, 벗겨져도 위쪽에 있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아래쪽에도 있는 건 이게 뭡니까 이게 감리 똑바로 한 겁니까 이거? 자, 지금 원인 나왔잖아요. 통수가 되고 난 다음에 유입될 가능성은 우리 좀 전에 누굽니까 정희철 참고인은 아주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팀장 얘기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리고
지난번 박현수 당시 과장이 여기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 이토가 잘 안 됩니다. 이물질이 옆면 윗면에 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중간에 유입된 게 어떻게 위에 가서 붙어 있어요? 뭐 거기 자석 있습니까? 결국 이건 뭐냐? 시공 전에 위쪽에 옆에 이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시공 전에 관을 이따구로 관리를 하니까 들어가 붙어 있다가 흔들린다고. 그 바이패스건 100mm 잠궜다 여는 그 정도의 충격에도 떨려가지고 탁수가 유입돼가지고 5억 원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가 배상하게 생겼어요. 이 감이 똑바로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창고에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지금. 자, 14년, 15년 들어오는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박현수 현 국장님, 이 캡값이 이 납품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건 별도로 되는 걸로 알고 별도로 있습니다. 됐죠? 예, 예. 여기 캡값 별도로 책정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 제가 알고 있기로도 600mm 이상 관에 대한 캡값은 별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 예, 없어요 여기. 그러면 캡이 가상 캡이라도 들어와야 되고 이 캡이 언제 벗겨져야 되냐면 굴착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조인트를 연결하기 전에 그때 벗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지금 뭐예요? 이 사진 보세요 사진. 이게 관리한 겁니까 이게 감리한 거예요? 상주하면서. 제가 봤을 때 이 책임은 시공자 하나 그리고 오렌지 하나 더 있죠. 209 그리고 양쪽에 동시에 감리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 사무소 감리 책임 지시합니다 이거.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뭔 놈의 물질이 중간에 들어가서 위에 붙어 있고 옆에 붙어 있어요? 편한 밑에 붙어 있지. 하실 말씀 있어요? 아 이쪽에다 묻고 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하실 말씀 있어요? 자, 창고에 됐습니다. 됐고요. 저 우리 한화건설 소영섭 공사팀장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뭐 지금 어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저희가 일단은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뭐 이게 기다 저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저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그래서 이제 외부 지금 최초에 1100에서 연결된 부분, 지금 저희 3차 때 문제됐던 600 전용 관로 문제, 그다음 1차 때 문제됐던 800짜리에서 연결한 부분에 대한 조사도 저희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또 뭐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저희가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어떤 의견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종합적인 좀 조사가 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기술적인 받침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 답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고 지금 부탁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조사를 저희가 이제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전체적인 조사를 좀 한다고 했죠 하나에서. 네, 그죠? 지금 그렇게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 안 됐습니까? 그 조사를 하는데 물론 이제 하나의 부담으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했더니 하나의 책임이 전혀 없어. 그랬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우리 시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셔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제가 뭐 판단해서 모르겠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책임을 좀 분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말씀하신 대로 원인이 자, 있다고 말씀 많이 하면 하시다 책임을 보면 져야죠. 내 말에 꼬리 잡히는 거 아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창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쭉 메모를 했는데 앞뒤에 맞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기서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얘기를 내가 하나하나 찾아서 모순된 얘기가 있고 잘못된 얘기가 있다면 그 100%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 어느 정도 책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면 저도 지금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게 틀렸는지를 뭐 지적해 주시면 제가 뭐 성심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집행부에 제가 저 주문을 하나 할게요. 지금 이제 어쨌든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책임도 규명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조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공신력 있는 대부분 이제 그런 용역이나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서 이 결과가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공신력 있는 누구나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사 또 내지는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절차를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행 절차. 의원님 말씀에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 나름대로는 뭐 물증 채증은 끝났습니다. 용역도 끝났고요. 근데 저쪽에서 지금 아직 하자라는 얘기 또 뭐예요? 그럼? 상대 측에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검증은 끝났고요. 나중에 최후에 저희가 책임 소재를 따지는. 그러면 우리 이제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미 그 내용이 끝났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급하니까 먼저 하셨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그 원인이 어딘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오늘 자세하게 말씀하시기 싫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합시다. 저희도 뭐 저 상수 사업자로서 예. 영업상 비밀이니까 뭐 대응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합시다. 두 가지 요인. 기존에 있던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저희는 시공 과정에서 뭐 투입돼 있던 이물질들이 옮겨 다니면서 탁수가 네, 발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거보다는 원래 있었던 얘기잖아요. 예, 제가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왜 위에 붙어 있고 옆에 붙어 있겠어요? 자, 이 답은 나왔네요, 그죠? 우리 저 감독 부서에서 감독을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고 책임 감리니까 또 물론 책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시공 잘못하셨고 감리 잘못하셨어요. 이게 이 2014년, 2015년도에는 100곳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허허벌판에서 보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노상수도관 교체하는 기존의 주거 지역의 상수도관 그 교체 작업을 할 때 보면 정말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캡 딱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띄고 조립하고 캡 딱 개수 확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화 그 땅 우리 시에 팔아놓고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토목공사를 맡았어요. 우리 한화가 이 토목공사 중에서 상수도관 이 공사를 해본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이전에? 제가 의원님 질문 중에 먼저 걸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상수도 지금 참고인은 네,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이거 우리 100곳 이전에 네, 주식회사 한화에서 상수도 공사 그 매설 공사한 게 얼마나 있어요? 12년 근무하셨다면요. 그럼 여기 오기 전에도 그 전에 있었잖아요. 그 전에 혹시 또 같은 계통이었으니까 상수도 한 적이 있습니까? 네. 기억해요? 어디예요? 지금 그 아산 테크노밸리입니다. 안산 테크노밸리? 아산 테크노밸리. 아산 테크노밸리? 네. 거기도 이렇게 넓어요? 37km나 됩니까? 90만 평 정도 됩니다. 90만 평. 90만 평인데 상수도 가려면 몇 킬로나 돼요? 그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기준으로 하면 여기가 지금 37km 정도 되고요. 120 합쳐서. 예, 예. 그쪽도 한 그 비슷하게 될 거로 생각됩니다. 또 기억나는 데는 없어요? 옛날에 강릉 교동택지도 있었습니다. 어디요? 강릉 교동택지. 강릉 교동택지도 네네. 한화에서 기반 공사하면서 아니 근데 저는 전 회사에서 전 회사에서 회사에서 한화를 물어본 거예요. 하나에 제가 온 거는 그 아산 테크노밸리부터입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네네. 12년 동안 그러면 아산하고 우리 저기 한화 입사하신 지 12년 됐다면요. 저희가 뭐 한 공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그러니까. 군데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를 말씀하시니까 예. 상수도는 저희가 이제 택지공사에서 이제 경험을 하는데 지금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에 와서. 제가 봤을 때는 한화에서 이 상수도관 공사에 대한 노하우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여기 자료들 쭉 보면 발주처가 있고 납품처가 있고 그다음에 받은 데가 있는데 다 달라요. 여기 하청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사들을 별 기술력이 없으니까 감독을 잘 못한 거고 감리단도 제가 봤을 때 왔다 갔다 해서 설렁설렁했어요. 그렇게밖에는 더 이상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재검수 요청서에 보게 되면 여기는 그 서광식 참고인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재 보관 관리 철저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예? 본인이 속한 동명의 검수관리원이 자재 보관을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이 사인해 놓은 게 여기 있어요. 2014년 10월 2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진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을 아마 여기 잘해 놓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제일 잘 나온 사진이 그냥 이 토사 위에 그냥 얹혀져 있는 이런 사진이에요. 그리고 일부는 이 관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흙에 묻혔다 빠져가지고 캡의 일부가 흙에 묻어 있고, 그 흙이 로봇가 돼서 뛰어 올라가서 붙어버립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재 검수 요청을 냈을 때에는 하나하나 일일이 사진 대질이 다 들어가는, 일부는 사진이 없고 일부는 사진이 있는데 그나마 사진이 있다고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뽑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법적으로 절차하기 전에 인정들 하세요. 물론 이 자리에서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지금 좀 제가 이제 상수도 저도 이제 단지만 한 30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책임으로 있으면서 한 5개 정도 제가 준공시켰고, 그러면은 이 자리가 물론 시의원이고 저희는 참고입니다. 원천적인 만약에 자재 강목 안 끼워서 이 탁수 원인 대응이 발생됐는지 그런 쪽으로 몰고 가버린 감리 이제 부실적으로 몰고 가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그 답변을 못하냐. 그러면은 참고인 몰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제가 거예요.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상수도 공사할 때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이물질이나 흙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박은수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수 수압 시험합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이제 만약에 그 정수압 3kg나 4kg 있을 때는 가동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흙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또 수압 시험을 하고 다 그래서 검증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토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통수시키고, 그리고 이쪽 그 백오옷 이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또 3일 동안 이렇게 해서 계속 통시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상수도 잘 모르지만은 제가 이틀 동안 우리 대한민국 있잖아요. 탁수 발생 사례도 제가 보고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딴 현장은 나주 혁신도시라든가 또 울산 이런 데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저희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준공할 때는 그들이 물이 큰 이제 저기는 없었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를 이제 저희들이 공사를 서광식 참고인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이 준공 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죠? 너무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준공이 되고 나면 시공이든 잡리든 간에 모든 책임은 그 자리에서 다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중간에 들어갈 일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 금방 또 하셨어요. 저희들이 잘했다고 그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자, 저희들이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은 다 속기록에 적히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옆에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이토가 잘 안 된다는 부분들 이런 게 다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렇게 대충 말을 해가지고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있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인지를 못했으면 못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이 사태를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거지.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 얘기 저 얘기하면 그때는 이렇게 우리가 조사 특위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물을 거예요. 의원님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에 대한 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우리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물론 통수할 적에는 수압에 의해서 이토를 하고 퇴수를 해서 다 시공을 해죠. 그리고 나서 이관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는 다 나갔다고 봤는데도 지금 안 나간 게 있었다는 거지.
그거는 맞는 거예요. 예? 그것까지 지금 부정하면 안 돼. 뭐냐면요. 아니요,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도 나름대로 이토 작업하고 해서 세척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뻘이고 이런 특수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다 안 나갔던 게 있었다. 이거는 인정이 된다니까. 그것까지 인정을 안 하니까 자꾸 의원님들은 답답하시는 거라고. 아니 잠깐만요. 예. 잠깐 내가 잠깐만. 예, 홍은상 의원님 말씀하시죠. 자 저기 우리 뭐 자꾸 얘기하면 이제 거기서 돌아야 지금 얘기가. 자 이 관을 시공할 때 우리 하나의 우리 이제 팀장님이나 동명이나 동업 건축에 다 묻는 겁니다. 관을 600mm 관을 매설을 합니다. 그죠? 매설을 할 때 관을 내리잖아요. 그죠? 관을 내리죠. 네. 크레인을 집어서 크레인을 들어서 관을 내리잖아요. 그죠? 네. 그 밑에 관을 내렸을 때 밑에 고인목이 뭐예요? 저희가 모래 주머니를 해서 했습니다. 모래주머니 하죠. 네네. 그죠? 네. 자, 모래주머니가 600mm 관을 놓으면 모래주머니 하나, 둘, 셋, 많이 놓으면 4개일 거고 6m 하나에 그렇지 않으면 3개입니다. 모래주머니. 그죠? 자, 관을 내렸는데 우기철이었어요. 7, 8월 달에. 6, 7, 8월 달에 관을 내렸는데 비가 왔어. 뻘입니다. 메리판 지역입니다. 물이 고여 있어요. 그죠? 자, 캡은 밑에서 빼는 거야 아니라 캡을 열고 들어가요. 작업을 용이하기 위해서. 내렸어요. 물구덩이에 있는 겁니다. 물구덩이에. 조인트 갖다 조였어요. 그 안에 그대로 말로 비틀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공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것을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제재를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렇게 그걸 어디서 보냐 하면 사진에도 자재를 땅바닥에다 놓고 굴렸고 그다음에 자재 검수해서 자재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자재 검수서에 3개가 나와요. 3개. 그게 2014년도 7월 달에 나온다. 7월 달에. 그 뻘흙에 600mm 관을 크레인 들어서 그냥 내려놓고 캡 열고 비 오고 다 들어가고 조인트 그냥 씌웠어. 안에 CC 촬영 제대로 했느냐 이거야. 군데 CC 촬영했고 이게 지금 감리감독을 이러한 부분을 그냥 용인하고 넘어갔고 하나 오렌지에서는 우기철에 그냥 공사 강행하면서 안에 뻐룩이 들어가고 흙이 유입되고 이물질이 유입된 거 그대로 방치하고 조인트하고 청소 안 하고 말라 비틀어졌던 것이 이제 통수하면서 탁수로다 정말 변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기철에 공사를 강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기철에는 저희가 아니라 저희가 시켜도 작업자가 안 합니다. 일단은 비 맞으면서 할 사람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 온다고 하면 저희가 그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걱정이 돼서 마개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감리단서도 지시를 하고 저희도 확인을 해서 그렇게 관리합니다. 보이세요? 그다음에 네? CCTV는 팀장님. 없습니다. 네. 뭔 말씀이야? 자, 작업을 했는데 비가 와. 그냥 작업 강행해요. 비 오면 딱 끝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근로자들은 비 맞고 젖을 정도로 해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네. 거기는 매립지고 뻘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요. 매립지 지금 상수도관이 일부 그 뻘 쪽에 걸리는 거는 시범단지 쪽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계획고를 한번 올렸고요. 기본적으로 외부 토가 들어와서 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순차적으로 제가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8월에 공사를 착공했고요. 그 상수도 공사는 저희가 2014년 연약 지반이 제하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토공을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체 노상을 다지고 그 다음에 우수, 오수, 그 다음에 상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아무도 없는 데서 작업하셨다고 좀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 작업 시기가 2014년도입니다. 자, 그리고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저 직원들 말이야. 직원들 중에서 관로매소라는 영상을 갖고 있거나 관로매소 사진 갖고 있거나 그 다음에 2014년도 15년도 작업일보 그 다음에 날씨 그 정부에서 자료로다가 빠른 시일 내로 자료 좀 제출다. 지금 어느 정도에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한다라고 하면 용납 안 합니다. 저도 노가다 출신이에요. 이러한 식으로다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면 저 용납 안 합니다. 갑니다 끝까지.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고 지금 어느 현장을 다녀봐도 어느 현장을 지금 우리 시흥시에 공사 현장 다녀보면 전부 그렇게 합니다. 관들 그렇게 매설해요. 그러면 비 오면 밑에 모래주머니 놨던 거 600mm 관이 그 모래주머니가 그냥 있습니까? 비 조금만 와도 그냥 푹 빠지지? 그러고 되면 관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뻘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물 청소해서 연결합니까?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왜 인정할 건 인정을 안 하고 변명해. 관을 지금 작업자들은 하나에서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청을 주고 하청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오야지들은 대빵은 하나라도 더 연결을 하고 하루라도 공기를 줄여야지만 그 사람들은 인건비라도 갖고 가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물불을 가리고 일합니까? 하나에서 직접 일하세요? 저 하나 직원들 데려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런 우려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재 검수부터 해서 지금 시공할 때 자재 검수는 감리단 검측을 합니다. 자재 검수는 자재 입고됐을 때 검수지 시공할 때 검수가 아니잖아요. 시공할 때 검측합니다. 예? 시공할 때 검측합니다. 시공할 때 검수 사진이 어디 있어요? 시공할 때 검수 검측서가 있습니다. 예? 검측서가 있습니다. 자재 검수서가 있고 검측서가 있습니다. 사진도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하여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기 참고인님, 어느 정도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지금 상주 감리하신 분이 준공 후에
전부 다 수질 검사를 해서 넘겼기 때문에 괜찮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상이나 감리 수행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창수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관에 이물질이 상부에 붙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고, 또 하나는 캡 600mg 이상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 가격에 별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었고, 명백하게 그렇게 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 준공 후에 이 때문에 내 책임은 아니다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김창수 의원님께서 아까 그 오렌지 쪽인가 하나 쪽에서 얘기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시흥시 상수도가와 폐사들 포함한 시공사 공동으로 상수도 전문가에서 용역을 발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창수 의원님이 이제 그거를 제안을 했어요. 그죠? 객관적이고 충분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누가 봐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 탁수 6차 회의 때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고, 우리는 이제 비전문가지만 나왔지만 확실한 건 우리 토목 시공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의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완전한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거기 의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동명이나 그 감리단에서는 전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책임을 질 생각들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 특위에서 감리단을 정식적으로 조사 의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사 의뢰를. 그래서 지금 배관 공사가 모래가 30전이 들어가야 될 때는 30cm가 들어가야 될 때는 30cm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모래 지금 우리 직원들이 얘기하기는 모래는 다 들어왔다, 수량이.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굴착을 해서라도 제대로 도면대로 공사가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위에서 특위위원장과 특위위원들의 이름으로 정식적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만큼은 감리를 책임감리예요, 책임감리. 이 부분만큼은 분명하게 좀 매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 특위 이름으로 수사를 의뢰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관계로 그렇게 우리 홍원상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이후 6차 회의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특위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대화와 집행부와 얘기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05 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조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활동은 5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